봄철이 되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찾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달래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진달래 군락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남 여수의 영취산과 경남 창녕의 화왕산, 경남 창원의 무악산은 3대 진달래 군락지라는 말도 들립니다. 진달래꽃은 지역에 따라 피는 시기가 달라서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꽃이 빨리 피는 여수 영취산과 창원의 천주산 그리고 부천 원미산은 이미 축제가 끝났고 강화 고려산과 대구 비슬산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우리나라에서 진달래가 가장 먼저 피는 곳으로 알려진 여수 영취산에 다녀왔습니다. 영취산은 진달래 축제가 가장 먼저 열리는 곳으로 올해는 3월 23일과 24일에 열렸는데 지난주에 가려다가 하루 종일 비가 예보되어 있어 한 주를 늦추는 바람에 축제가 끝난 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진달래를 거의 못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취산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출발 지점부터 상당히 가파른 오르막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오르막길에 적응을 하여야 편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진달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취산을 오르는데 축제는 지났지만 아직도 영취산을 찾는 사람은 적지 않았습니다. 조금 오르다 보니 등산로에 떨어져 있는 진달래 꽃잎이 군데군데 보여 역시 너무 늦게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취산은 한자로는 신령영자에 독수리 취자를 쓰며 대동여지도에는 영취산이라는 지명이 전국적으로 8곳이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여수 문화대전에는 석가모니가 마지막으로 설법을 했던 인도의 영취산과 산의 모양이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점이 별로 없는 평범한 오르막길을 30분쯤 올라가면 경사가 다소 완만해지면서 길에 진달래가 나타나고 가끔씩 북쪽으로 광양 쪽 멋진 바다 경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수시 삼일동과 상암동에 걸쳐서 자리한 영취산은 해발 510m로 높지 않으며 산세가 수려하지도 않은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은 봄이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진달래를 국내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0에서 40년생 진달래 수만 그루가 축구장 140개 넓이인 49만 5천여 제곱미터 약 15만 평에 걸쳐 군락을 이루고 자생하고 있어 해마다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온 산이 붉게 타오른다는데 이 멋진 장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등산로 양쪽으로 꽃이 대부분 시들어 떨어진 진달래 나무를 보면서 멋진 진달래꽃을 언제나 보려나 기대하며 한참 올라가는데 기대하는 꽃들은 안타깝게도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들 위에 연분홍 진달래꽃이 가득 덮고 있는 화려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멀리에서 찾아와준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미안함의 표시였을까요? 정상에 가까운 해발 457m 가마봉 가까이 올라가니 꽃을 거의 볼 수 없었던 그동안의 나무들과 달리 최고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연분홍 진달래꽃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비 내릴 때 왔더라면 영취산 진달래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게 된다면 내년 아니면 그 다음 언제라도 다시 이곳으로 발길을 옮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달래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관목으로 한반도에 주로 분포하며 일본과 만주, 중국 동부, 몽골 북부, 연해주 일대에서도 볼 수 있는데 경기도 수원시의 시화라고 합니다. 꽃을 먹을 수 있고 약에도 쓸 수 있어서 참꽃이라고도 부르며 꽃 색깔이 붉은 것이 두견새가 밤새 울어대 피를 토한 것이라는 전설 때문에 두견화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진달래는 꽃이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며 꽃으로 3월 삼진날 무렵에 전을 만들어 먹거나 또는 진달래술을 담그기도 하고 월경불순, 폐경, 해소, 고혈압 등의 증상에 효과가 있어 한방에서는
혈압 강화제, 토열 등에 쓰며 민간에서는 꽃잎을 꿀에 재어 천식에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산수화와 풍속화로 유명한 신윤복의 그림에는 선술집 주변과 꽃놀이하는 뒷동산, 바위와 꽃놀이 다녀오는 여인의 머리에 진달래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마봉 정상에 도착하니 주변 전망은 한층 멋진 경치를 보여줍니다. 과일을 먹으며 잠시 쉬었다가 600m 앞에 보이는 영치산 정상 진례봉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진례봉을 올라가는 길에도 진달래는 시들어가는 모습으로 가끔씩 예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달래꽃은 보통 분홍색 꽃이 가장 많이 보이는데 분홍색도 연분홍에서 진분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깔을 보이며 흰 진달래는 드물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진달래꽃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진달래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길 양쪽에 꽃이 드문드문 남아있는 진달래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니 주차장을 떠난 지 1시간 조금 더 지나 저는 영치산 정상인 해발 510m 진례봉에 도착했습니다. 진례봉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멋진 주변 전망을 즐기고 있었고 벤치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쉬는 사람도 보였으며 정상석 앞에서는 순서를 기다리며 인증샷을 찍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진례봉에서 북쪽으로는 왼쪽부터 석유화학단지가 보이고 바다 건너 멀리 광양항과 가까이 있는 섬 묘도와 광양시를 연결해주는 이순신대교, 광양제철소, 오른쪽으로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남쪽에서 동쪽으로는 산 너머로 여수 앞바다와 바다 건너 남해도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진례봉에서의 멋진 전망을 보고 난 저는 준비해온 김밥과 떡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봉우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진례봉에서 봉우제까지는 거리는 600m에 지나지 않지만 높이로는 215m를 내려가야 하므로 꽤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특별한 것은 별로 없고 끝없이 계단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봉우제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는 벚꽃을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봉우제에서는 바로 흥국사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시루봉으로 올라간 다음 능선을 따라가다가 영치봉에서 흥국사로 내려오는 먼 길을 선택했습니다. 봉우제에서 시루봉으로 가는 길은 거리가 400m밖에 안 될 만큼 짧지만 125m를 올라가야 하는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올라가는 걸음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올라가다가 중간에 진달래꽃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해발 419m 시루봉에 도착하니 진례봉에서는 조금밖에 보이지 않던 여수 쪽 바다가 잘 보여 전망이 훌륭했고 조금 전에 올라갔었던 진례봉을 멀리에서 볼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시루봉에서 영치봉까지 가는 길은 평범한 능선길인데 중간에 돌탑들이 인상적이었고 영치봉에서 흥국사 계곡으로 가는 길에는 중간에 돌들이 많아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야 하는 너덜길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만난 흥국사 계곡에서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깨끗한 물에 발을 담그니 조금 차갑긴 했지만 순식간에 피로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흥국사 계곡에서 흥국사로 가는 길에 뜻밖의 환영을 받는 깜짝 쇼를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길 양쪽으로 각양각색의 큼지막한 돌탑들이 맞아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무려 108개의 돌탑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108돌탑 꽃 무릎길.
그 큰 돌들을 옮겨다 탑으로 쌓아 작품을 만들어 놓았으니 참 고생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행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흥국사. 흥국사는 저희 초등학교 시절 지리부도에 나와 있던 절이었는데 60년이 지나서야 이름으로만 기억하고 있던 절을 보게 되어 참으로 감개무량하였습니다. 돌아보니 큰 절이고 고대 건축물에 대해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특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대웅전은 참으로 잘 지어진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흥국사를 둘러보는 것으로 이번 산행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